결국 일본 정부가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특종 보도로 일본 정부의 위험한 도박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부흥올림픽으로 이름지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포함한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극복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아베 정부는 부흥올림픽을 위해 모든 초점을 후쿠시마에 맞추었습니다. 먼저 성화 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에서 시작합니다. 제1원전은 대지진 때 원자로가 녹아내려 핵물질이 경남 용기 밖으로 빠져나간 멜트스루가 일어난 곳입니다. 당연히 고농도 오염 지역으로 분류돼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특히 성화 봉송의 도로 곁에는 아직 정화 처리가 되지 않은 토양과 숲들이 이어져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서는 방사능 수치가 높아서 출입 금지 지역으로 정해진 곳입니다. 또 사고 원전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에서는 야구와 소프트볼 등 경기를 진행하기로 하고 경기장을 건설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으로 선수들과 관람객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회 참가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엄청난 계획까지 발표됐습니다. 개회식이 열리는 경기장에는 출입구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에 후쿠시마산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도박이 전부 후쿠시마가 원전 사고의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본 정부는 방사선 노출 허용 기준을 연간 1mS에서 20mS로 20배로 높입니다. 그 결과 일본 정부의 공식 여행 안내 책자에서 후쿠시마현에서 위험한 지역은 3%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아베 정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원전 사고로 피난을 갔던 주민들의 후쿠시마 귀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원전 인접 지역인 오쿠마정에 내렸던 피난령을 일부 해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위험 지역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입니다. 원전 사고 이후에는 후쿠시마 원전 반경 20km에 있는 나미에정, 후바타정 등의 마을은 모두 대피령이 떨어졌고 20km 반경 밖이라도 이타테촌 같은 경우에도 1개월 내 주민 전원 피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을 바꾸면서까지 돌아가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이런 아베의 정책에 대해 영국 일간지 익스프레스는 건강의 위협에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주민들의 귀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달아났던 가족들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원래 집으로 돌아가길 강요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돌아가도록 권유받는 지역은 안전 기준치보다 20배나 높은 방사능 수치가 기록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난 가족들은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열기 전 해당 지역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귀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올림픽이 삶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피난용 공공숙소에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현재 후쿠시마는 방사능 위험이 상당한 수준이다. 라며 일본 정부의 대피 명령 해제는 후쿠시마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홍보하는 동시에 일본과 세계가 원전 사고를 잊게 만들려는 캠페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문제는 아베 정부부터 이렇게 후쿠시마 현으로 이사를 강력하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피난 지시가 해제된 후에도 주민등록 인구의 약 20% 정도밖에는 돌아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약 4억 명분의 C19 백신을 미리 준비해서 내년 봄에는 전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와 경기 관계자들에게도 미리 백신을 맞게 해서 도쿄올림픽을 치르려고 합니다. 또 일반 관람객들은 통제를 할 수 있는 소규모 관광 시스템을 만들어서 경기 관람과 호텔과 차 안에서만 지내고 왕복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리 백신을 사전에 잘 확보한 일본은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후쿠시마현에는 주민들이 살지 않는 황량한 폐허의 모습이라는 것이 고민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현금 박치기 전략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자 요미우리 신문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근처로 이사할 경우 최대 200만엔, 약 2,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발생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후쿠시마 원전 인근 피난 지시 해제 구역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금 지급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에 12개 시정촌으로 이사하는 이들에게 가구당 최대 200만엔, 약 2,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방사능 위험 수치를 낮추고 위험 지역이 이제 아니다 라고 해제를 했는데도 주민들이 이사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 길어졌기 때문이죠. 도쿄올림픽이 곧 다가오는데 해외에서 기자들과 관람객들이 방문하며 폐허가 되어 있는 후쿠시마를 보여줄 판이 되었으니 뭐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 언론과 세계인들에게 사람이 여기 잘 살고 있다 라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 후쿠시마 현에서 대피를 한 가정들이 상황 파악을 하고 돈도 싫다, 우리는 절대 그 위험한 곳에 돌아갈 수 없다 라고 할 경우도 고려해서 현금 박치기 수준을 구분했습니다. 혹시 후쿠시마 현 주민이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이사를 할 수도 있도록 후쿠시마 이외의 현에서 가족을 데리고 이사하는 경우 200만엔, 1인 가구의 경우 120만엔을 각각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줄 알고 있는 눈치 빠른 후쿠시마 현 주민들은 안 오더라도 현금에 현혹이 되어서 누구라도 오라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현에 사는 이들이 12개 시정촌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가족 동반 시 120만엔, 1인 가구 80만엔을 각각 줍니다. 조건은 이사를 한 후에 5년 동안 거주하고 취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 후에 창업을 하면 최대 400만엔, 약 4,200만 원을 주겠다고도 합니다. 야후 재팬에 요미우리의 특종이 알려지면서 일본 네티즌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는 분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 소식이 알려졌다는 기사에는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만약에 한국인들이 돈 때문에 관심을 가질 것이면 우리는 문전박대한다. 욕심 많은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겠네. 수십 년 후에 강제 이주시키면 된다. 한국인이 주목하고 있다. 일본인 한정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횡설수설 댓글에 콧방귀를 끼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물론 섬나라 일본이니까 가능한 이야기겠죠.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리면서 세계 각국들은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한국에게는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잇는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개척해야 하는 분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튬, 니켈, 흑연 등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껏 개발한 기술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 확보를 위해 한국 기업 포스코가 나섰는데 포스코는 그룹 역량을 결집해 원료 조달부터 양곡재, 음곡재 생산까지 아우르는 밸류 체인을 완성하고 세계 1위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포스코는 2018년 개발권을 확보한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라톳 소금호수의 리튬 매장량을 국제 컨설팅 업체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당시 220만 톤으로 추산했던 예상과는 달리 약 6배인 1350만 톤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리튬 1350만 톤은 전기차 약 3억 7천만 대 생산에 필요한 양입니다. 옴브레 무에라톳 소금호수의 리튬 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튬 농도는 염수 1L에 녹아있는 리튬 함량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농도가 높을수록 적은 염수에서 많은 리튬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매장량 최종 확인을 계기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우선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고순도 니켈을 생산하고 포스코는 철광 생산 공정에서 활용해온 쇳물 생산과 불순물 제거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친환경 고순도 니켈 제련 공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음곡재 원료인 흑연의 수급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 호주 등 흑연 광산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흑연 음곡재는 양곡재에서 방출된 리튬이온을 저장 및 방출하면서 전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포스코는 현재 흑연 공급을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출 방침입니다. 차세대 2차 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전고체 전지 소재 개발에도 뛰어드는데, 전고체 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충전 시간은 줄여줄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여겨지는 자동차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대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며, 특히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은 연간 최대 28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수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 산업은 국내에서 생산된 완성차의 60% 이상을 수출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출하는 차량의 대부분은 내연기관 차량인데 2030년 이후에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0% 이상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에너지 산업 구조와 기술 수준, 국민 소득 등을 감안하면 중동과 남미, 아시아 등은 여전히 내연기관차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어 2030년 이후에도 여전히 내연기관차 수출 시장이 열려있는 상황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자동차 생산 구조에서 한국만 선제적으로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면 내수 판매 물량이 줄어들면서 내연기관차 부문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워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그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전기차를 넘어 점점 배터리 업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전기차일 것입니다. 전기차의 성능은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가 좌우하는데, 차세대 전기차의 성능은 어떤 배터리를 탑재하느냐의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산업의 주력인 반도체를 잇는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몇 년 전부터 제2의 반도체라 불려왔습니다. 실제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25년 연 180조 원으로 메모리 반도체 150조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G화학은 올해 2분기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출하량 1위에 올랐고, 곧이어 2분기 영업이익 5,716억 원을 거두며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잠재력에 비해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시장의 의구심을 잠재웠습니다. 시장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중국의 추격입니다. 일각에선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와 경쟁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제2의 반도체가 아닌 제2의 LCD가 되고 말 것이란 비관론도 내놓습니다. LCD나 폴리실리콘의 사례처럼 시장이 성장하더라도 중국의 치킨 게임으로 배터리가 공급 과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선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높은 수익성을 누릴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은 LCD는 중국 후발 업체들이 빠르게 추격하면서 공급 과잉에 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LCD보다 반도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7개에서 8개 상위 업체들과 나머지 후발 업체들 간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5년부터 전기차 시장을 공격적으로 부양하기 시작했고, 100개 이상의 중국 업체들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 중 살아남은 곳은 2곳 정도입니다. 그나마 2위인 BYD의 점유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3위인 옵티멈 나노는 중국 당국의 지원 사격에도 불구하고 파산하는 등 중국 정부의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선발 업체들과 후발 업체들의 배터리 성능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자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줄여 경쟁력 없는 업체들을 퇴출시켰습니다. 현재 CATL을 제외하면 한국을 위협할 만한 업체는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한 5년에서 7년 이상 선제 투자가 필요한데, 최근 기술 혁신 속도를 감안했을 때 이제 투자를 시작해서는 한국과 같은 선발 업체들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반도체 영업이익률은 29.8%를 했습니다.
LG화학의 2분기 배터리 부문 영업이익률은 5.5%를 기록했는데 아직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이 반도체와 비교하기에는 민망할 만큼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으로 잡히고 있는 수주가 3년 전에 계약한 물량임을 감안한다면 배터리 시장의 목소리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한국만큼 미래 모빌리티 이동수단 제조 생태계가 잘 갖춰진 나라는 없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두뇌인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 동체를 만드는 현대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이 한나라에 모여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강점입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배터리를 만들어도 자체 설계 구조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파나소닉 등 일본 업체들은 해당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해외 업체들보다 태생적으로 연구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4대 그룹 총수들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회동한 것은 의미가 큽니다. 차세대 배터리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판도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배터리가 반도체에 이어 세계 시장에서 또 한 번의 장기 집권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만큼 커질